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최근 이 모빌리티 업계의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하이브리드 차종의 강세일 텐데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출시하지 않던 라인업들도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속속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출시 후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패밀리카 하면 거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워낙 안에 실내 공간도 넓고 실용적인 차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 애용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얼굴도 더 예뻐졌습니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가 굉장히 성공적인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카니발은 사실 원래도 잘 팔리는 차였죠. 네. 이전에는 디젤이 주력이었다면 현재는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나고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누릴 수 있는 메리트들도 있고 이런 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의 경우는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옵션이 많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늘 리뷰할 차는 국민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 그리고 4,880만 원의 차로 옵션 들어간 건 드라이브 와이즈, 썬루프, 컴포트, 스타일, 모니터링 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카니발을 진짜 꼭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출고를 하신다고 하면 4천만 원 한 중후반대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고, 가장 고사양의 풀 옵션 차량으로 출고를 하신다고 하면 5천만 원 중반까지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차가 워낙 큰 차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겠죠? 네, 외관을 살펴보자면 일단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외관에서의 차이는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카니발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헤드램프, 그리고 패밀리룩인 타이거 노즈 그릴, 이런 구간에서 기존의 기아차 중에 출시된 EV9이나 소렌토와 약간은 겹치는 듯한 비슷한 그런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항상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무난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획기적으로 스타일을 바꾼 건 아니지만 늘 좀 선호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이번에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본 카니발, 일단 앞뒤로 느껴지는 이 길이감에서부터 이 차가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가 짐작이 되시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 눈에 좀 띄는 건 앞에 있는 휠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최근에 출시된 기아차의 그 EV9 휠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뿜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SUV답게 위쪽으로 루프렉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그렇죠. C필러 구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실버 장식 같은 게 좀 더 미니밴보다는 SUV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니발 뒷모습인데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에 그냥 가늘게 이어져 있었던 테일 램프가 양쪽으로 수직적인 요소를 더한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머플러는 히든 타입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게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SUV스러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뒤에서 봤을 땐 여전히 미니밴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트렁크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시트를 꺼내면 4열을 추가하실 수 있긴 한데 사실상 더 이상 트렁크 공간은 남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아마 4열을 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상시에 적재량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양옆으로 상하폭도 크고
적재량은 많겠죠? 근데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쪽으로 짐이 쏠리지 않나요? 급정거하면 다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카니발 3열에 앉았는데요. 지금 2열의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레일에서 제일 앞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을 때 기준으로 레그룸을 살펴보면 일단 2개 이상이 들어가는 레그룸이거든요. 헤드룸은 머리 위로 딱 1개. 키가 크신 분들은 사실상 여기가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시긴 할 것 같아요. 여기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이쪽으로 C타입 충전구가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여기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커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3열에서도 이렇게 선블라인드를 치실 수가 있다 라는 게 굉장한 장점일 것 같고, 3열에서의 리클라인. 이렇게 많이 간다고? 이렇게 3열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뒤로 시트가 넘어가요. 사실상 3열이 있는 차 중에 이 정도 성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3열은 잘 없거든요. 근데 키가 진짜 크신 분이 아니면 웬만한 분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3열 공간감입니다. 네, 카니발 2열입니다. 지금 1열에 있는 시트가 제일 뒤로 밀려있는 상황일 때 레그룸이 2개 이상 나오니까 당연히 2열에 있는 레그룸은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드룸도 2개보다 3개도 되겠다. 3개까지도 들어가는 헤드룸이라 사실 2열에서의 공간감은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 타셔도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이고요. 2열은 시트가 전동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네요. 제가 이렇게 눕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정도가 최대라고 했을 때 주차해놓고 차에서 쉬고 싶다 하면 이렇게 누워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누운 거나 다름없는 편한 수준이죠. 그리고 패밀리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납도 할 수 있는지 봐야 할 텐데, 여기 서랍을 열면 이만큼 위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를 더 민다고 하셔도 이쪽에 어떤 상비약이나 다양한 물품들을 어느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꽤 넓은 서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열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카니발 1열에는 처음 타보는데 확실히 약간 미니밴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단면들이 다 커요. 면적들이 넓어가지고 대시보드 상단도 엄청 넓고 안쪽으로 뭔가 깊은 느낌이고요. 여기 도어 트림도 괜히 이런 쪽 여백이 되게 넓고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넓은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수납 공간도 더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컵홀더마저도 되게 커요. 오히려 작은 컵을 끼우기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컵홀더가 마련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이얼식으로 기어 노브가 위치하고 있고, 공조 시스템은 터치 패널로 이렇게 가는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기 이전 모델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평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이후에는 커브드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차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뭐 왓챠나 웨이브,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게끔 많이들 해놓잖아요.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CCNC가 도입이 됐는데요. 시네마 탭을 누르시면 유튜브, U+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이런 영상을 재생해놓고 주차 상태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CNC의 도입이 카니발에선 좀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마냥 혼자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을 어디에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꽤나 쓸 수 있는 기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되게 실용성에 초점이 크게 맞춰져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주행질감 이런 곳에서의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주행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합 연비는 13.5kg가 나온다고 공인 연비는 발표가 돼 있고요. 최대 출력은 245마력에 37.3토크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이 소리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하이브리드여서
약간의 우주선 소리? 그런 소리가 같이 나는데요. 이 차가 최대 출력이 245마력이라고 했잖아요. 제 차보다 이 차의 마력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힘이 좋은 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250마력 정도면 시내 주행에서는 충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나간다.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 엔진 소음이 좀 들리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와, 근데 저는 카니발을 주행하면 되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SUV를 운전하는 거에서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아요. 이 차가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은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딱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만큼 그냥 여느 차량과 비슷한 편안한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전면부에 바람을 그대로 맞는 유리의 면적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풍조름은 그러니까 물론 비할 바는 아닌데 저희 채널 내 컨텐츠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봉고 다음? 네, 노면에서의 소음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풍조름이 제일 잘 느껴져요. 확실히 큰 차여서 그런지 사이드미러가 엄청 투박하고 큼직하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차선이 되게 옆으로 시원하게 여러 개가 보이고 운전하기에 진짜 도로 위에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차도 힘이 좋아서 밟는 대로 잘 나가고 고속도로에 보면 빠르게 달리는 카니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확실히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달리는지 알 것 같아요. 들어오는 시야가 일단 위쪽으로 굉장히 넓게 트여 있잖아요, 시야가. 그렇다 보니까 주행할 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질주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이 차를 처음 몰 때는 약간 회생제동 느낌이 잘 느껴진다. 난 여기에 적응을 좀 해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또 주행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니발 운전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안 그렇네요.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주행을 마쳤는데요. 타보고 나니까 익히 들었던 소문대로 판매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데는 역시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공간감이나 실용성 면에서 진짜 더 이상 이만한 차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잖아요. 뭐 저공해 차량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라든지 이렇게 좋은 힘으로 달리는데도 복합연비가 13.5나 나온다는 거, 그런 점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속주행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편한데 풍절음이 좀 생각보다 크게 들린다는 거, 그래도 실용성과 관련해서 이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패밀리카든 아니면 다른 용도든 이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또 다른 차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